안녕하세요. 화원중학교 1학년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를 하는 이정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국어 시간. 교과서는 182쪽을 펴주세요. 우리는 학교에서 저번 시간까지 성장으로 가는 길이라는 단원의 소단원 2를 공부했습니다. 이 단원은 말 그대로 성장을 주제로 한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이 작품도 이해하고 나의 성장, 내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단원이었는데요. 먼저 우리는 시도 한 편 읽어보았죠.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노를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라는 시를 통해서 우리의 그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성장이 일어남을 느꼈고요. 두 번째, 이 수단원 1의 제목이었던 소설 빨간 호리병 박 이런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나의 행동이 나의 의도와는 꼭 같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헤어짐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완과 뉴뉴의 아름다운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번에는 세 번째 수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소설과 수필은 조금 다르죠. 수필은 바로 이 학습 목표에 나와 있는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이 바로 수필이에요. 여기다 밑줄 치고 수필 이렇게 써보세요. 수필은 손으로 쓰는 손으로 필은 붓필이에요. 붓을 들고 그냥 내가 써내려가는 그런 글입니다. 가장 쉽게는 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교과서에 실린 것처럼 산문, 에세이라고 부르는 짧은 나의 생각과 그리고 나의 경험을 전달하면서 잔잔한 감동을 주는 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문이나 기사를 통해서 나오는 오피니언, 칼럼과 같이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가볍게 제시하는 그런 수필까지 여러 가지 수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수필을 경수필이라고 하고 무거운 주제의 시사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수필을 중수필이라고도 하는데요. 요거는 사실 뭐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아주 진솔하고 솔직하게 자신이 쓰고 싶은 작가의 개성적인 그런 주제의식과 문체가 드러나는 그러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과 다른 작품과는 다르게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글이라는 것이 굉장한 수필의 특징일 수가 있네요. 요거는 간단히 적어보시고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수필은 굉장히 특별한 주인공 작가가 있으신 수필인데요. 한 장 넘겨보시면 장영희라는 분이 쓰신 엄마의 눈물이라는 수필을 한 편 읽을 거예요. 장영희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선생님이 아주 짧은 영상으로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일단 이 강의에서는 선생님이 목소리로 낭독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교과서를 펼쳐놓고 한 줄 한 줄 주의 깊게 따라서 앞으로 7분 동안 선생님의 목소리를 따라서 들어주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엄마의 눈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그때 가져온 짐 보따리가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그대로 다락방에 방치되어 있었다. 어제는 불가피하게 미국 대학에서 썼던 자료들을 꺼내야 할 일이 있어 10년 묵은 짐을 정리하는데 다락 한 구석에 영희짐이라고 커다랗게 매직펜으로 쓰인 상자가 눈에 띄었다. 내가 유학 간 사이에 이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어머니가 내가 쓰던 물건들을 정리해 놓아둔 상자였다. 고등학교 때나 대학 때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편지, 공책, 시험지 등 태고적 물건들 가운데 아주 낡은 와이셔츠 갑 하나가 끼어 있었다. 열어보니 신기하게도 초등학생 때의 물건들이 담겨 있었다. 어렴풋이 생각나는 것이 어렸을 때 생명보다 더 아낀다고 생각했던 보물 상자였다.
동생들과 싸워가면서 모았던 예쁜 구슬, 이런저런 상장들, 내가 좋아했던 만화가들의 만화를 흉내내 그린 그림들, 그리고 왼 바닥에는 3학년 7반 47번 장영이라고 쓰인 일기장이 있었다. 호기심에 일기장을 대충 훑어보았다. 초등학교 3학년생이 썼다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꽤 세련된 필체로 동생 태어난 날, 아 또 딸이다. 땡땡땡 초콜릿 전쟁. 이 세상에서 제일 미운 애 등 재미있는 제목들이 눈에 띄었다. 나는 짐 푸는 것을 잠깐 접어두고 본격적으로 일기를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30여 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작고 어둡던 다락방이 갑자기 10살짜리 소녀의 꿈과 희망으로 환해지는 것 같았다. 일기는 매번 이제는 동생과 사이좋게 놀아야지, 다음번엔 벼락 공부를 하지 말아야지 등 해야지라는 결의로 끝나고 있었다. 결의는 곧 실행이라고 생각하는 순진무구함이 재미있어 계속 일기를 넘기는데 문득 12월 15일자에 엄마의 눈물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제목, 엄마의 눈물. 오늘 아침에도 엄마가 연탄재 부수는 소리에 잠이 깼다. 살짝 문을 열어보니 밤새 눈이 왔고 엄마가 연탄재를 양동이에 담고 계셨다. 올해는 눈이 많이 와서 우리 집 연탄재가 남아나지 않겠다. 학교 갈 때 보니 엄마가 학교까지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깔아놓은 연탄재 때문에 흰 눈 위에 갈색 선이 그어져 있었다. 그 위로 걸으니 별로 미끄럽지 않았다. 하지만 올 때는 내리막길인데다 눈이 얼어붙는 바람에 너무 미끄러워 엄마가 나를 업고 와야 했다. 내가 너무 무거웠는지 집에 닿았을 때 엄마는 숨을 헐떡거리고 이마에는 땀이 송송 나 있었다. 추운 겨울에 땀 흘리는 사람, 바로 우리 엄마다. 그런데 나는 문득 엄마의 이마에 흐르는 그 땀이 눈물같이 보인다고 생각했다. 나를 업고 오면서 너무 힘들어서 우셨을까? 아니면 또 나 죽으면 너 어떡하니 생각하면서 우셨을까? 엄마 20년만 기다려요. 소아마비는 누워서 떡 먹기로 고치는 훌륭한 의사가 되어 내가 엄마 업어줄게요. 일기를 보면서 입에는 미소가, 눈에는 눈물이 돌았다. 꿈을 이루는데 누워서 떡 먹기라는 표현을 쓰는 10살짜리 어린아이의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재미있어 웃음이 났고, 학교에 가기 위해 모녀가 매일매일 싸워야 했던 그 용맹스러운 투쟁이 새삼 생각나 눈물이 났다. 돌이켜보면 학창시절 내게 학교에 간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간다의 문제였다. 우리 집은 항상 내가 다니는 학교 근처로 이사를 하였기 때문에 학교까지는 고작 200~300m 정도의 거리였지만 그것도 내게는 버거운 거리였다. 게다가 비나 눈이라도 오는 날에는 학교에 가는 일이 그야말로 필사적인 투쟁이었다. 아침마다 우리 6 형제는 제각각 하루의 시작을 위해 대전쟁을 치렀는데 어머니는 항상 내 차지였다. 다리 혈액순환이 잘 되라고 두꺼운 솜을 넣어 직접 지으신 바지를 아랫목에 넣어 따뜻하게 데워 입히시는 일에서 시작하여 세수, 아침 식사, 그리고 보조기를 신기시는 일까지 그야말로 완전 무장을 하고 나서 우리 모녀는 또 학교 가기 전투를 개시하는 것이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니는 나를 업어서 데려다 주셨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 화장실에 데려가기 위해 2시간에 한 번씩 학교에 오셔야 했다. 그때 일종의 신경성 유뇨증 같은 것이 있었는지 어머니가 오셨을 땐 가고 싶지 않던 화장실도 어머니가 일단 가시기만 하면 갑자기 급해지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어머니는 항상 노심초사, 틈만 나면 학교로 뛰어오시곤 했다. 어머니와 내가 함께 걸을 때면 아이들이 쫓아다니며 놀리거나 내 걸음을 흉내내곤 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신기하게도 초등학교에 들어갈 즈음에는 철이 없어서였는지 아니면 그 반대였는지 적어도 겉으로는 그 놀림을 무시할 수 있었다. 오히려 일부러 보조기 구둣발 소리를 크게 내며 앞만 보고 걷곤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쉽사리 익숙해지지 못하셨다. 아이들이 따라올 때마다 마치 뒤에서 누가 총이라도 겨누고 있는 듯 잔뜩 긴장한 채 머리를 꼿꼿이 쳐들고 걸으시다가 어느 순간 휙 돌아서서 날카롭게 그만두지 못해 얘가 너한테 밥을 달라던 옷을 달라던 하고 말씀하시곤 하셨다. 언제나 조신하고 말없는 어머니였지만 기동력 없는 딸이 이 세상에 발 붙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놓기 위해서는 목숨 바쳐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 억척스러운 전사였다. 눈이 오면 눈 위에 연탄재를 깔고 비가 오면 한 손으로는 딸을 받쳐 업고 다른 한 손으로는 우산을 든 채 딸의 길과 방패가 되는 어머니의 하루하루는 슬프고 힘겨운 싸움의 연속이었다. 그뿐인가? 걸핏했던 수술과 수술 후 2~3달씩 이어졌던 병원 생활,
상급 학교에 갈 때마다 장애가 있다고 하여 입학시험을 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던 학교들. 나 잘할 수 있다고 제발 한 자리 끼워달라고 애원해도 자꾸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세상에 그래도 악착같이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내 앞에서 한 번도 눈물을 흘리신 적이 없었고 그것은 이 세상의 슬픔은 눈물로 정복될 수 없다는 말없는 가르침이었지만 가슴속으로 흐르던 엄마의 눈물은 10살짜리 딸조차도 놓칠 수 없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어디선가 본 책의 제목이다. 오늘도 어디에선가 걷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는 자식을 얻고 눈물 같은 땀을 흘리며 끝없이 층계를 올라가는 어머니. 나 죽으면 어떡하지? 하며 깊이 한숨 짓는 어머니. 정상이 아닌 자식의 손을 잡고 다른 사람들의 눈총을 따갑게 느끼며 머리를 꼿꼿이 쳐들고 걷는 어머니. 이 용감하고 인내심 많고 씩씩하고 하느님 같은 어머니들의 외로운 투쟁에 사랑과 응원을 보내며 보잘것없는 이 글을 나의 어머니와 그들에게 바친다. 자, 이렇게 글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장영희 교수님에 대한 조금의 그런 정보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 같이 글 그리고 학습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